제9대 용산구의회 전반기 활동이 끝났습니다. 13명의 용산구의원들에게 묻고 듣는 전지적 주민 시점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마을방송국 용산 FM 방송국장 황혜원입니다. 의원님 바쁘신데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요. 반갑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참 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뭐 부족한 점이 있지만 네. 용산 구민을 위해서 2년 동안 네.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평가는 주민들 몫이고 저희들은 묵묵히 주민들을 위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집행부와 같이 논의하고 의논하는 그런 과정에 지방의원으로서 그 소임을 충실히 하겠다는 각오로 항시 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그 소개 잠깐 해주셨는데요. 의원님이 그 해당 지역구가 어디시죠? 보광동, 이태원 1동, 한남동, 서빙고동 이렇게 4개 동을 저희 그 마지역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그 지역구가 마지역입니다. 네. 그 용산이 다른 자치구보다 인구가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구가 적은 편이고 그게 이제 용산의 한가운데 미군기지가 있어서 한 23만 명? 24만 명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22만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만 인구가 많이 줄었죠. 예, 안 되네요. 예. 그런데 그 23만 용산 인구를 5개의 선거구로 나눴고 그중에 제일 마지막 마선거구에 한남동, 보강동, 이태원 1동, 동빙고동, 예, 서빙고동. 서빙고동 예. 이렇게 이제 동을 좀 포괄해서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의원님 제가 이제 사실 이렇게 명함도 받았는데 명함이요. 명함에 보통 명함 앞면이고 이게 뒷면인데 명함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더 나은 미래도시 용산 구민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제가 이 글귀가 참 좋아서 소개 좀 드리려고 보여드리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또 다른 명함이 있네요. 네. 함께하는 소통의회 희망 주는 신뢰의정. 이렇게 이제 의원님이 평소 지론이실 것 같은데요. 의원 활동에. 네, 이렇게 잠시 소개드렸고요. 의원님 프로필을 보니까 네. 전 장애인 위원장, 현 노동위원장이라고 돼 있는데 예. 노동위원장으로서는 어떤 역할을 하시나요? 저희는 이제 그 지역에 용산 지역의 그 지역위원장 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네. 그 의회와 아니면 그 저희 더불어민주당 자체에서 시당이라든가 중앙당에서도 그 각 그 직능 당체당들이 다 15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그 노동자들이 권익을 위해서 소외되고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하시는 일하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저희 지역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관심 갖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전반기 의회가 이제 6월 말 정도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새로 의장단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도 위원장도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예. 의원님은 그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었죠. 전반기에. 예. 근데 좀 전반적으로 의회 9대 전반기 의회 활동은 좀 어땠어요? 좀 평가 간단하게 좀 약평을 하신다면 소감과 평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뭐 의회에서도 다 아시다시피 초선 의원으로서 행정위원 자리라는 그 중책을 맡고 과연 우리 그 구 발전을 위해서 그 상임위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고민도 많이 했고 또 그래서 뭐 선배 지역에 이렇게 아시는 분 조언도 많이 듣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 구성된 위원님들과 함께 집행부에도 용산구 발전을 위한 그 로드맵을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만 네.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더불어 이제 그 용산구가 더 안전하고 행복한 그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이 또 구정에 반영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네.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의원님이 이 지역에서 45년 이상을 거주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게 의원이 되기 전에 내가 이제 의원이 되면 정말 이거는 꼭 해보겠다. 의원으로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혹시 그런 게 있었고 실제 전반기 때 좀 실행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역에서 한 40년 이상 이렇게 네. 활동하고 하다 보니까 또 관심을 갖고 어떤 계기가 동기가 되어서 한 10여 년 이전부터 네. 의회에 한번 가서 주민들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 누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사실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삼수체 초선 의원으로 이번에 이제 의회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 밖에서 보는 그 생활하고 또 와서 직접 체험을 했을 때 많은 그 차이도 있지만 그래도 지방의원, 기초의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주민들하고 가장 밀착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정활동의 하나의 일부분으로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관계 또 지역 주민들의 민원 네. 이게 가장 그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거기에 중점을 두고 일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일부 코너가 끝나가는데요. 일부 코너 마치기 전에 저희가 선곡 한 곡을 좀 노래 한 곡을 선곡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의원님이 조용필의 허공이라는 노래를 선곡해 주셨는데 예. 이 노래하고 좀 사연이 있으신 것 같아요. 뭐 사연까지는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원래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예능 쪽에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워낙 그 소질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노래도 잘 못하고 그랬는데 이제 사회생활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요즘은 좀 그런 게 많이 코로나 이후 줄었지만 노래방도 가야 되고 뭐 이렇게 하면 필요한 부분이어서 노래를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했을 때 처음에 제가 그 노래를 듣고 조용필 그 가수께서 부르신 허공을 로 그 노래를 배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끔 듣기도 하고 또 어디 요즘에는 그럴 기회가 별로 없지만 노래 부를 전에 있을 때 그 허공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또 해보니까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네. 듣기도 그냥 편안한 것 같고 그래서 그 곡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의원님이 노래교실에서 배운 조용필의 허공 자 듣고 오겠습니다. 꿈이었다고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아쉬운 남아 가슴 태우며 기다리기에 너무나도 멀어진 사랑했던 마음도 미워했던 마음
슬픈 옛 이야기 스쳐버린 그날들 잊어야 할 그날들 허공 속에 묻힐 그날들 잊는다고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미련이 남아 돌아선 마음 달래보기에 너무나도 멀어진 그대 설레이던 마음도 기다리던 마음도 허공 속에 묻어야만 될 슬픈 옛 이야기 스쳐버린 그 약속 잊어야 할 그 약속 허공 속에 묻힐 그 약속 지금 여러분은 마을 라디오 용산 FM 전지적 주민 시점 용산구 의정 활동을 보고 드립니다.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 의원님 조용필 허공 들으셨는데 예.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오랜만에 정말 그 허공 조용필 가수님의 그 노래를 들어봤는데 최근에 사실 들을 기회가 별로 없거든요. 네네. 근데 감회가 새롭고 옛날 생각이 한 20년 전 생각이 나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 1부에서는 김영원 의원님 전반기 활동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들어봤고요. 지금부터 2부 코너에서는 예. 의원 김영원 의원님의 의정 활동에 대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발의한 조례 중에서 제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제일 먼저 네. 눈에 띄는 게 서울시 용산구 주택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실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일반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던 그 소액 전세 그 대출금 전세금 그 사기 사건이 그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용산도 물론 그런 피해가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또 그 필요성을 공감했기 때문에 전세 사기에 그 취약한 그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을 통해 그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취지로 발의하게 된 겁니다. 네. 주로 좀 소규모 전세. 그렇죠. 소규모. 근데 각 그 지자체마다 좀씩 그 차이가 있는데요. 네. 저희 그 용산구에서는 논의 그때 2억 5천 미만의 네. 전세금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그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네, 이 주민들이 좀 많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그 피해의 어떤 사례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게 일차적인 먼저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우리 일상 삶이라는 게 또 모르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를 주민들한테 이런 조례는 좀 널리 알려서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실 뭐 이 조례뿐 아니라 다른 모든 그 조례 내용이 의회에서 뭐 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홍보가 안 되고 네. 지역 주민들이 모르고 계시면 재정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서에도 그 요청을 했고 해서 그 피해 사례를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이 언제 어떻게 피해를 볼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네. 규모가 뭐 적든 크든 그 횟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동시에 만약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그런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조례 제정을 하고 저도 그 좀 용어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맞아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네. 지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쉽게 표현하면 그 전세금에 대한 그 보험 회사에 보험을 들어서 그 보험료 그것도 보험료가 이제 3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걸로 지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뭐 예. 보험료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이 됐다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은 30만 원까지고 나머진 자부담. 본인이 네네. 부담해서 이제 이렇게 그 상한선을 두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보험사하고 이제 보험 계약을 해서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의 조례가.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자기 본인 집에 세입자가 들어오면 세입자한테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하고도 네.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계약은 부동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관련 그 부서가 있거든요. 부동산 정보과라고 네네네. 그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각 부동산에 그런 내용을 그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돼 있어서 우리 그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게 해당되는 그 전세 계약을 할 경우에 중개하는 분한테도 그런 그 안내문을 돌리도록 하던 그런 방식을 네. 해서라도 맞아요. 이렇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또 저희가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좋은 조례는 빨리 네.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서 네, 그냥 피해를 당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지 않게 좀 이렇게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눈에 띈 조례가 바로 올해 이제 6월 4일 발의를 하셨는데요. 용산구 서울시 용산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요새 노인이라고 해도 70대 정도, 80세가 되기 전까지 대부분 이제 일할 수 있는 상태이고 보니 이런 노인 일자리가 좀 많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를 통해서 주민들이 대상인 노인들이 어떤 혜택을 입게 될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그 조례는 그 용산구에서 아마 최초로 그 노인 일자리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게 된 그런 조례거든요. 네네. 그 우리 용산뿐만 아니겠지만 그 또 특히 용산에 그 앞으로 점차 그 노령인구 자꾸 더 많이 늘어갈 것이 확실한데 그런 그 계기를 맞이해서 그 노인 일자리 창출 그런 지원 조례를 제도적으로 시행을 하면은 뭐 물론 지금 현재 그 노인 대한노인의 그에서라든가 집행부 그 자치단체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일자리 창출을 나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전문적으로 조례에 그 근거해서 일자리 마련을 위한 그 정책을 피우는 게 앞으로 그 노인들을 위한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이 최초 노인 일자리 마련을 위한 최초의 근거가 될 거라는 이제 말씀이 가장 이제 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는데 그래도 어쨌든 유가족들과 이제 구청도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런 유가족들의 그런 이제 노력에 힘입어서 그리고 여야 정당의 지원으로 그 특별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됐지만 그 지역에 있는 상인들한테는 그 또 여파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사 이후에 지역의 안전 대책과 상권 안정화 관련해서 용산구의에서 어떤 노력을 해오셨는지, 상권은 좀 더 안정이 됐는지, 지역의 안전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예, 벌써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가 1년 하고 조금 얼마 안 있으면 2주기가 되잖아요. 우리 그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지만 특히 그 피해자들과 피해자의 유가족들은 얼마나 그 참 비통하고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물론 중앙정부 차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더군다나 그 참사 자체가 우리 그 용산구 관내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또 저 개인적으로는 그 제 지역구 안에서 그 참사가 발생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더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그 심정을 갖고 국회에서 12구 참사 특별법이 제정되고 또 청문회도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누가 책임을 묻고 그걸 떠나서 정치적으로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행부에서도 자치단체에서도 상권을 위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상품권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고 아마 본 의원이 알기로 300억이 넘는 규모의 그 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그 일정의 소정의 효과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장선에서 더 좀 그거를 연장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 5분 발언도 제가 했었고요. 뭐 앞으로도 그 이태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더 어떤 방법을 좀 더 모색하고 적극적인 그 지원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하여튼 상권이 그래도 처음보다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데 네. 좀 더 지원이 필요하다 그런 이제 말씀이신 거고요. 사실 이제 이태원 참사 재발 방지도 내용에 포함돼 있잖아요. 5분 발언에. 예. 그래서 우리 구는 좀 변화가 있었나요? 그 안전 재난에 대한 그 만반의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게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거든요. 네. 다행인 것은 뭐 그래도 이후에 그 부서나 그 자치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안전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그 재난재해 발생 시 국민의 그 생명과 네.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신속히 예. 대응하고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되게 특별한 활동을 또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의원 연구 단체라는 그런 이제 의미의 의원님 그 구대의 의원들이 모여서 또 공부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발표도 하는 그런 모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의회에 그 예산이 본 의원이 알기로 한 6천 정도 예산 네네. 편성을 해서 네. 의원들이 그 연구 단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편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그걸 해마다 지난해에도 그 3개 단체에서 활동을 했고 이번에 금년에는 저 본 의원이 직접 그 대표를 맡아서 네.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목적은 뭐 지역 특성에 맞는 그 주제를 선정해서 전문적인 조사하고 연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네. 용산 구민의 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그런 네. 목적이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의원들이 연구해서 네. 어떤 정책 연구라든가 의회에 관련한 역할이라든가 기능 뭐 이런 정책 연구를 하셨는데 그 결과물을 우리 주민들도 볼 수 있을까요? 그런 내용이 주민들한테 직접 가기 전에 네. 의회 자체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그 결과물을 또 집행부에도 건의를 해서 정책 발의하는데 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저희들 또 더 나아가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든가 그러면 거기까지 연결해서 네. 나가는데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의원들이 이렇게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청의 여러 정책들의 어떤 뭐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정책의 내용으로 좀 집행이 되도록 또 하고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 기본적인 정책 내용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거고요. 예. 자, 그러면 의원님도 이제 해당 지역구에서 민원을 네. 저기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전반기 돌아보면서 기억나는 민원이 있다면 아니면 민원인이 있다면 뭐 에피소드도 좋고요. 좀 한 가지만 소개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지역에 민원을 또 뭐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또 그러면 이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네. 쓰레기 문제가 또 많고 민원이 그 주변에 환경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네, 때문에 네. 저희들이 그거는 뭐 항시 하고 또 교통 관련, 교통 관련. 뭐 버스 정류장 이전 설치 같은 거 오, 아니면 버스 정류장 이전 설치요? 주차 관련 문제라든가 이런 게 사실 우리 그 일상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네.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좀 특이하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의미 있는 그 사례는 그 버스 정류장에 요즘에 이제 그늘막이 필요하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네. 그 부분에 대한 그 민원이 주민들한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 저도 버스는 자주 타진 않지만 이렇게 가끔 버스 타려고 기다리다 보면 그 요즘은 그 떼약볕에 그게 이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네. 최근에 민원인들도 듣고 그 상가 주인들한테도 좀 설득을 하고 양해를 시키고 크게 피해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최대한의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늘막을 설치를 했으면 어떻겠나 해가지고 양쪽 동의가 다 돼가지고 그걸 지금 하게 된 그런 부분이 보람 있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민원을 이제 많이 듣고 실제 어르신들의 이런 무더위 버스 네. 정류장에 무더위 그늘막 설치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좀 들었고요. 이제 진짜 마무리 단계인데요. 의원님 후반기에 이제 의정 활동에 대해서 간단한 포부 어떤 마음으로 의정 활동에 임하겠다. 저희 그 상임위도 의원님 상임위가 바뀌는 거죠. 네. 후반기에는 복지도시위원회로 상임위도 바뀌고 그러는데 후반기 의정 활동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좀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전반기에는 이제 저희가 그 행정건설위원회 제가 위원장도 맡고 네. 후반기는 복지도시 상임위에 또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저희 용산구는 상임위가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사실 그 주민들하고 제일 많은 그 밀접한 부분이 민원도 많고 또 그 분야가 복지도시위원회거든요. 그런 복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해보고 싶은 그런 의욕이 가지고 또 의정 활동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아주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복지도시위원회가 예. 그렇게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지는 몰랐네요. 되게 우리 일상생활의 거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치기 전에 우리 용산 주민들에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용산 구민 여러분. 마지역 이태원 일동 보광동 서빙고동 한남동 지역구를 둔 김영원 의원입니다. 의정활동 시작한 지가 벌써 그제 같은데 절반이 지나고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나름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려고 했습니다만 아마 초선이고 이러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후반기에는 더 열정적으로 더 열심히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을방송국 용산 FM이잖아요. 예. 네, 마을방송국 용산 FM은 이제 비영리 민간 단체인데 저희가 이렇게 지역에서 이제 의원님 오늘 이 시간처럼 의원님도 만나 뵙고 또 총선 때는 또 이제 우리 그 후보님들 또 이제 어떤 그 정책과 공약으로 출마를 하셨는지 의견도 좀 들어봤는데요. 저희 같은 마을 방송국 주민들이 운영하는 마을 방송국이 좀 더 용산에서 오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용산구 의회나 구청에서 많은 좀 관심을 갖고 저희도 홍보해 주시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지원도 좀 부탁드리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말로만 그 뭐 지원하겠다 네. 뭐 해서도 안 되고요. 또 지원하고 싶어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네. 마련해야 되고 그런 길을 한번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네.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용산구 주민들이 만드는 마을 방송국 용산 FM에서 의욕적으로 구정 활동을 펼쳐 오신 김형원 구의원님을 모시고 의정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김형원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용산 FM 진행자 황혜원입니다. 감사합니다.